자, 안녕하세요. 이칠성입니다. 자, 지금 고속가공 기능에서 지금 솔리드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지금 이 형상은 이쪽 부분을 제거하는 거고요. 여기도 제거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자, 가운데 있는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히든 하겠습니다. Alt 했어요. 자, 등각 보기 했습니다. 자, 얘를 제거할 때 고속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보자는 건데, 툴패스에서 2D 하이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제 일부러 한글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 형상만 있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2D 와이어프레임 형태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솔리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체인을 잡는데, 일단은 이제 고속가공 기능은 이게 이제 X5 버전이에요. X5 버전하고 약간 X8 버전하고 약간은 다른데, 이제 기본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X5 버전 질문이 들어와서 X5 버전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선택할 부분은 이제 작업해야 될 영역, 제거해야 될 영역, 그리고 회피할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거해야 될 영역은 밑에 있는 엣지 부분을 전체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남겨질 영역은 이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이 면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엣지 하나만 잡을 때, 이거는 엣지를 체인처럼 연결된 형태로 잡을 때, 이거는 이제 면으로 잡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루프 형태까지만 체크된 상태에서 이쪽 엣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제거돼야 될 영역이 되겠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길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남길 영역은 위에 있는 이 엣지 부분을 선택하는데, 현재 제가 지금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엣지를. 근데 이 엣지 부분이 속하는 면이 이쪽 면이 있고요. 이쪽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랫면이 선택되다 보니까 이 면의 엣지가 다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면이 아니에요. 이쪽 윗면이지. 그래서 다른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Other Face 선택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면이 이제 위에 있는 이게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됐는지, 선택이 됐는지 보죠. 다시 한번 선택된 체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솔리드 체인을 클릭을 하셔서, 이게 지금 바닥에 있는 체인이고요. 자, 위에 있는 게 여기 바닥에 있는 체인이 되겠고, 위에 있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체인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은 여기 다이나믹 코어 밀로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코어는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작업할 때는 다이나믹 코어 밀로 하시면 되겠고요. 툴은 10평으로 하겠습니다. 10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기 커터 파라메타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향결삭 상향결삭을 얘기하는 거고, 공구 팁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시겠고, 자, 이 부위는 이제 측면 가공할 때 간격이에요. 제 2mm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갭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속 가공 기능에서 뜨지 않고 이제 이동하는 기능이 이 고속가공 기능이잖아요. 근데 뜨지 않고 이동할 때 그 한계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계 범위가 지금 1000%로 되어 있죠. 1000%라는 얘기는 공구 직경의 1000%. 그러니까 우리가 공구 직경이 1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00%면은 100%가 딱 10이죠. 퍼센트 따지면 이게 10에다가 10배, 100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100mm라는 얘기는 100mm까지는 이속 높이까지 뜨지 않고 바로 옆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옆으로 간다는 얘기가 옆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냥 밑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떠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뜨는 양이 여기 있습니다. 뜨는 양은 제가 0.5 정도 주겠습니다. 0.5 정도 떠서 이동하겠다. 근데 떠서 이동을 할 때 피드 값은 얼마로 할래? 500으로 돼 있어요. 500? 한 1000 정도 줘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측면 가공 여유, 바닥 여유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헬리컬 형태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부에서 진입을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희는 지금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링크 파라미터에서는 이제 깊이를 마이너스 10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줄 거고요. 이렇게 주고, 현재 이 값을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해 놓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로가 여기 생성이 됐어요. 자,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툴패스를 보면, 자, 공구가 내려와서, 자,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 평면 보기를 해서 보시면, 자, 내려올 때 밑날이 먹나요? 아, 딱 타이트하게 닿아서 내려오네요. 그래서 약간 여기 떨어지는 양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떨어지는 양을 한 2mm 정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메타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떨어뜨리는 양. 어프로치 뭐라고 돼 있어요? 디스턴스라고 돼 있나요? 이제 진입할 때 거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2로 하겠습니다. 2로. 자, 다시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구를 보면, 자, 들어갈 때 보시면은 여기가 들어갈 때 약간 떨어져 있죠? 형상에서 떨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S를 누르고 있어. 한 스텝씩 보기 위해서. 내려와서 옆으로 갑니다. 하면서 서서히 터치하면서 들어가죠. 쭉 들어가서, 절삭 간격은 제가 2mm를 줬어요. 자, 2mm를 주다 보니까, 여기 먹어 들어간 양 있죠? 여기 절삭되는 양. 이 양이 지금 2mm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mm씩. 이렇게 해서 쭉 가고 다시 돌아오면, 이거 돌아올 때는 그 현재 Z 값을 잘 보시면은요. Z가 9.5예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9.5. 제가 아까 가공 깊이를 얼마로 줬었죠? Z 마이너스 10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9.5예요. 즉 0.5만큼을 현재 이 부분으로 갈 때는 절삭을 한 거고요. 지금은 돌아올 때는 절삭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피드 값은 얼마로? 피드 값은 제가 아까 1000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100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뭐 5000으로 하도 상관없겠죠. 왜? 이거는 재료 상단에서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피드 값 한번 볼까요? 여기 키보드 S를 눌렀을 때 얘를 확장을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Z 값은 마이너스 9.5 그리고 피드 값은 지금 1000 정도 줘 있죠. 제가 절삭 속도는 주지 않았어요. 절삭 속도는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면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 값은 마이너스 9.5로 되어 있고요. 이게 쭉 가요. 지금 이제 복귀하는 거죠. 복귀하고 나서 실제 절삭할 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절삭으로 들어갈게요. 자, 절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절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절삭할 때 깊이를 한번 볼까요? 자, 깊이는 마이너스 10에서 하고 있고 깊이죠. 그리고 피드값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1000이었지만 지금 1000이 아니죠. 지금 뭐 50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좀 느리게 실제 절삭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영역 이렇게 제거를 한 거죠. 아까 영역을 선택했을 때 전체를 잡고 영역을 잡고 남길 영역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한 거죠. 고속감 기능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이 정도로 하면. 자, 얘를 모의 가공을 눌러 보시면 퀄러티 높이고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거를 해요. 자, 제거 다 잘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RT를 해서 자, 경로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체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얘는 제거되는 부분이 넓어요. 아까는 제거되는 부분이 좁았잖아요. 자, 그래서 툴패스 선택하시고 2D 하이스피드 체크하시고요. 자,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제거돼야 될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이쪽으로 잡고요. 확인하고 바닥에 지금 영역이 잡혔죠. 자, 그 다음 남겨질 부분이 어디냐? 남겨질 부분은 여기다 위에를 찍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위에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선택면이 지금 수직면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other face로 바꿔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면이 선택이 됐어요. 선택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닥면이죠. 보이죠? 지금 바닥면. 이거는 위에 부분이죠. 남겨질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조건은 아까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10파이짜리 평핸드밀이고, 뭐 얘도 2mm씩 제거하겠다 체크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거는 거리값이죠. 거리가 얼마만큼 거리를 뭐 띄어서 이동할 거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떠서 이동하는 양 0.5. 그 다음 그때 피드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밖에서 진입하니까 상관없고요. 자, 여기는 얘도 마이너스 10은 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0.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 확인하겠습니다. 경로가 생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들어갈 때 보겠습니다. 들어갈 때 보니까 Alt S 와이어프레임 형태를 보니까 일단 밑날은 먹지 않고 2mm 떨어져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쭉 가요. 여기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2mm 제거하고 있죠. 쭉 가다가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죠. 뭐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아까 이렇게 돌아와야 지금 되잖아요. 이렇게 오고 다시 먹어 들어가고 여기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는 갑자기 일로 가버렸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를 얘가 계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가까운지.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일로 돌아온 겁니다. 그죠? 일단은 그 시작위치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간섭만 받지 않고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여기 부분에 벽에 상처를 낼 수 있겠죠. Alt S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긁으면서 오겠죠.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래서 별로예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일단은 안쪽을 작업을 해요. 자, 작업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뒤로 안 가고 옆으로 가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죠. 아까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왜 얘는 이제 이리로 돌아갈까? 거리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가깝기 때문에 이러고 가는 겁니다. 거리가. 다시 보죠. 쭉 돌아서 이쪽으로 가서 저 제거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일단은 이 부분을 없애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건에서 쟤를 결정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션 갭 사이즈, 뭐 리트랙트, 뭐 진입 복귀 뭐 이런 사이즈란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네버라고 돼 있어요. 네버는 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진입 높이까지 이속 높이까지 떠서 내려가지 않고 그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밑에서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밑에서 어디로 가든 저리 가든 밑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버로 되어 있으면. 자, 그런데 저 네버를 바꿔 볼게요. 자,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어쩌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리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안경을 써야 되겠네요. 잘 안 보이네. 자, 바운더리가 회피 영역입니다. 회피 영역을 만났을 때만 뜨겠다 이 말입니다. 자, 확인하고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회피 영역은 아까 우리가 회피 영역 선택한 게 이 작은 부위를 회피 영역을 선택했어요. 이 부분이 회피 영역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뜨겠죠. 회피 영역을 만나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회피 영역으로 하지 않고 영역을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피 영역 또는 exceeding 초과했을 때 디스턴스를 초과했을 때 거리를 초과했을 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리를 초과하거나 또는 회피 영역을 만나거나 다 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별로겠죠. 자, 그래서 거리 영역만 해당되는 것을 찾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회피 영역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 영역이 다 걸렸을 때 뜨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두 개 다가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해도 되는데 회피 영역은 일단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피 영역 말고 디스턴스 거리로만 해놓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로 하니까 지금 뒤에 돌아갔잖아요. 그럼 돌아간 부분에 해당하는 거리 값이 대충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 있죠. 이 돌아가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했을 때 이 거리보다 작았을 때는 그냥 가는데 이거보다 컸을 때는 떠라 하면은 이 부분이 생성이 안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Alt를 해서 보면 이 부분에 계산해 놓은 게 여기에서 제가 블랭크를 해놨는데 언블랭크 들어가서 한 대충 이 부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평면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내가 돌아갔을 때 경로가 아마 어떤 거지 이 정도 될까요? 옵셋을 해서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F4 눌러보겠습니다. 한 거리가 한 100 정도 돼요. 쉽게 생각해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거리가 한 100 정도 근사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 값을 100으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디스턴스로 바꾸고 얘를 100을 넣어볼게요.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으면 뜨지 않고 가고 100보다 클 경우만 뜨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죠. 그래도 지금 옆으로 지나갔네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 값을 약간씩 줄여볼게요. 100이 아니라 90. 자, 90을 기준으로 해서 자, 뜨는 부분이 아직까지 없네요. 그럼 팍 줄일까요? 한 70 정도 해볼까요? 70. 자, 그럼 이제 뜨는 부분이 생겼죠. 뜨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도 뒤에를 지나가네요. 그래서 더 좀 줄여볼게요. 70이었는데 65로 할까요? 65. 자, 그러면 뒤로 이제 안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로를 다시 보면 내가 쭉 한번 작업하고 나서 급속도 보이게 해야 되겠네요. 작업하고 나서 떴다가 다시 쭉 넘어왔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리가 아까 65보다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공구 유지를 하지 않고 유지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떠서 이속 높이까지 뜬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안 뜨고 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2번도 떴어요. 2번도 떴어요. 2번도 떴어요. 2번 떴어요. 2번도 떴네요. 자, 그러면 이 부위에서 떴고 여기서부터는 안 뜨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오죠. 현재 이 거리하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리하고 뒤쪽으로 돌아서 오는 거리 있죠. 이게 거의 같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보다 클 때는 얘를 돌아가고 이 거리보다는 이게 짧으니까 얘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값을 조절해 가시면서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데 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싫은데 다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즉 뭐냐면은 이렇게 조절하지 않고 나는 이거를 네버로만 하고 싶다. 네버로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버로 하게 되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디스턴스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뜨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뜨지 않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버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일단은 넉넉하게 주고요. 넉넉하게 한 100 정도 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아까보다는 좀 깔끔하지 못하죠. 이걸로 할까? 네버로 해서요. 일단은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여기 부분을 없애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상위 버전에서는 쉽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X5 버전에서는 그 체인 선택하는 게 영역하고 회피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영역하고 회피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X8 버전에서는 이거 말고도 에어 커팅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작업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체인 진입할 때 체인 형태는 뭐 그건 별개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X5에 맞추겠습니다. X5는 영역하고 회피만 인식하는데 그럼 영역인지 회피인지 어떻게 얘가 아느냐. 딱히 선택하는 기준이 없는데 큰 것을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큰 것을. 회피는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것은 제거돼야 될 영역, 작은 것은 회피해야 될 영역.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뭔지. 여기서 작업해야 될 영역은 이 동그라미 큰 거죠. 그 다음에 작게 선택하는 거, 이게 회피 영역입니다. 자, 코로 작업 영역이 제일 커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를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을 크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회피 영역을 크게 잡으면 돼요. 이거는 가공 영역이 있고요. 회피 영역이 있는데 근데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왜? 너무 커버리면 이게 작업 영역이 되고 이게 회피 영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느냐. 자, 여기서 보죠. 일단은 체인에 보시면은 이게 작업 영역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회피 영역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회피 영역을. 그러면 회피 영역을 잡을 때 여기다가 일단 경로창을 꺼놓고요. 크리에이트에서 커브에서 보시면 여기 그 커브 온 원 에이지 한 끝단 단일 끝단 뭐 생성 그거예요. 커브를 얘를 체크하시고 이 엣지 부분을 찍겠습니다. 여기도 선택하고 여기도 선택하고 일단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 얘를 왜 선택했냐면 커브가 있어야 여러분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자, 얘네들을 이동 기능에서 보시면 어디니? 엑스폼 이동에서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투영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Z값 한 5 정도 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커브가 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얘네들만 Alt 2를 해서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대칭 이동을 해서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대칭 미러 기능 얘를 대칭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하려고 하냐면 제거돼야 될 영역을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고 남길 영역을 얘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그 남길 영역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얘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려면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쪽은 왼쪽은 2mm를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면서 갔잖아요. 그대로 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복귀를 하니까 원이 더 작아졌죠. 근데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얘는 회피 영역이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경로가 가지 않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체인을 다시 선택해 볼게요. 자, 전체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리체인 올 선택을 하시고 제거돼야 될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제거돼야 될 영역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브랜치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적용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얘를 엔드, 이 체인은 끝났다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add chain, 다시 체인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 회피 영역을 선택을 이걸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선택된 거 볼게요. 이게 제거돼야 될 영역이고, 이게 회피 영역입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제거돼야 될 영역이 회피 영역보다 커요. 맞죠? 이게 제거돼야 될 영역이잖아요. 큰 영역이. 이거는 회피돼야 될 영역이잖아요. 회피 영역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제거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커버리면 얘를 제거 영역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일단은 회피 영역이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작업이 되는 거죠. 제거돼야 될 영역. 전체 영역에서 회피 영역을 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경로가 안 보이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경로 확인을 해보면 공구가 내려갈 때 일단은 얘가 회피 영역을 부딪힐 수는 없습니다. 회피 영역은 부딪힐 수 없으니까 회피 영역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됐죠. 제거되고 나서 자, 이 위치에서 얘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로 돌아갈지,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이거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야 돼요. 회피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느니 차라리 이게 가는 게 더 가깝다는 거죠. 얘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X5 버전에서는 체인을 선택할 때 따로 어떤 조건을 가지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여기에 그 8 버전에서는 여기 메뉴들이 쭉 있거든요. 회피형, 이제 제거 영역, 그 다음 회피 영역, 그 다음 에어 커팅, 뭐 가공 영역, 작업 영역, 그리고 끝부분에 뭐 체인, 어쩌고저쩌고 메뉴들이 있는데, X5에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좀 생각하셔서 큰 영역이 제거 영역이고 작은 영역이 회피 영역이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체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으로 아까처럼 솔리드 영상을 바로 체인 잡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솔리드 영상으로 잡는 게 체인을 잡을 때 좀 2D로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체인으로 되어 있으면 영역이 확실하잖아요. 면으로 대상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리드 영상으로 잡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시면 정 안 되시면 이렇게 2D 형태로 커브를 추출한 다음에 투영을 시켜서 평면화 시킨 다음에 체인을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질문이 올라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